지금 6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적분 쪽은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죠. 지금 치환적분, 부분적분 모르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844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맞죠? x가 0 이상에서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exponential의 x 플러스 k 이 친구들의 서로다른 최근의 개수가 3개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가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근데 문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론이 이거죠. 이 친구는 그냥 바로 합성으로 그릴게요. 루트 2의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 뭐 그냥 미분해서 그리셔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미분하셔도 저 친구의 그림이 여기가 뭐 사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여기가 얼마냐 4분의 파이에서 그때 4분의 3파이에서 극소 4분의 2파이에서 그때 이런 거 그냥 나올 거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리나 미분 안 하고 그리나 뭐 그냥 이건 하시면 되는 일이고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값이 뭐 루트 2다 이런 것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 친구를 옆에 있는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지수함수는 k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y축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y축이 있을 거고 잠깐만요. 전체의 집합에서가 아닌 거죠. 그럼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큰 거니까 y축을 그린 거고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친구의 값이 공교롭게도 1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루트 2배에 2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니까 1이 왔습니다. 0,1이 왜 중요하죠? 이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니까요. 약간 물론 0,1을 지나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k가 0이라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0이라고 치면 잠깐만요. 0일 때만 한번 잠깐 구해보자. 궁금한 게 이 친구 얘 0에서의 기울기 궁금해. 미분해볼게. 루트 2의 코사인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잖아. 뭐야 0일 때 기울기 0이 1이네. 얘가 1인 거 왜 중요해? 봐봐 k가 0이라고 치면은 이 친구 0,1 지나는데 걔도 거기서 기울기 1이거든. 0일 때 접하네 둘 다. k가 0일 때 접해. 야 기본이야. 2의 x제곱의 함수 0일 때 기울기 1이야. 기본이다 이거. 생기본이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적어놨는데 그럼 이 친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이 친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 이쯤에 오면 이때가 근이 두 개잖아. 이거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근이 3개 나오고 그러다가 언제까지? 4개 나오는 게 언제야? 4개 나오는 게 빨간색으로 할게. 4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여기가 4개 나올 때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개 쉽다. 봐봐. 왜 쉬운지 보여줄게. 어차피 너네 접하는 걸로 할 거지. 접하는 걸로 구할 경계가 접하는 거일 거 아니야. 야, 기울기 1짜리가 여기로 접하려면은 이거 지금 간격 바로 보이는데? 간격? 2파이 아니야? 2파이잖아. 똑같은 그림에 접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0,1에 접하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그냥 똑같은 그림에 또 접할 거잖아. 그치? 이 그림 근데 간격이 정확히 한 줄이잖아. 그치? 한 줄이. 야 여기도 똑같이 한 줄기.
야 끝났다. K의 범위 마이너스 4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네. 그만큼 이동시키면 되네. 너무 쉽네 이거 문제가. 미분을 해볼 필요도 없었네. 근데 이게 쉬워지려면 뭘 확인했어야 돼? K가 없을 때 이 친구가 기울기가 1인데 얘도 0에서의 기울기가 1이었네. 이걸 확인해줬어야 되네. 원래 저거 족하네. 확인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구하기 위해서 t 콤마나 두고 아등바등 안 구할 거라고요. 구할 수도 있죠. 여기 t 콤마나 두고 t 콤마 그 다음에 t 콤마나 둬서 뭐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 사인에 t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 y 값 같다. y 값은 이거고 얘랑 같아 y 값. 그리고 미분계수 루트 2의 사인에 t 코사인이죠. 미분계수니까 코사인에 t 플러스 4분의 파이 접하니까 여기 미분계수 그대로 이거죠. 얘들이 같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용해서 풀면은 뭐가 나와요? 코사인 탄젠트에 위아래 나눠봐. 탄젠트에 t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가 0도 나오고 파이도 나오고 2파이도 나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는 일단 첫 번째로 사인 코사인이 모두 양수이네. 모두 양수이네니까 얘 벌러집니다. 벌러져야죠. 사인 코사인이 모두 양수이려면 홀수파이 벌러지죠. 홀수파이 벌러지고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첫 번째 접하는 애 말고 두 번째 접하는 애잖아. 두 번째 접하는 애면 2파이지. 첫 번째는 t가 0일 때고 세 번째 접하는 애는 4파이겠지. 정답이 나온 거야.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 식으로 어떻게 구했다고? 아니 접하는 점 t 콤마나 둔 다음에 y값 같은 미분계수 같은 한 다음에 구하면은 t값 금방 나오니까 저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저거조차 필요가 없었어. 그냥 그림 보니까 문제가 쉽네. 이렇게 풀면은 완벽하죠. 더 하지 않을게요. 45번입니다. 네. 정지 듣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 문제 오늘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인 3차 함수 fx이군요. 3차 함수 fx고요. gx가 이거 여기다 안 할게.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판 써야 된다. 근데 44번은 좋은 문제다.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좋은 문제고 44번. 이런 문제는 연수가 좋아서 연수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올해 연수고 좀 약간 이상하다. 원래 수능 특강한 거 잘 안 따라가는 학교가 연수고인데 이번에는 대공고나 뭐 연수여고나가 숙제도 좀 안 따라하고 모의고사 많이 했대. 연수고는 수능특강 많이 해. 신기하네. 너네 이번에 수학 가르치는 쌤이 은수야 작년에도 고3이었니? 그건 모르니? 작년 쌤은 아닌 거지? 알지? 2학년 때. 오케이 알았어. 작년 쌤이면은 좀 그건데 수능특강 많이 내셨을 텐데. 가볼게요. 45번 문제는 3차 함수는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이고요. 합성함수죠. 네. 그 부적 합성함수가 많아졌죠. 당연지사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에서는 미분하는 기술 같은 거 배웠는데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걸 하는 거잖아요. 걔네를 활용해서. 그쵸?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게 그리려면 뭘 해야 돼? 합성함수 해야지. 봐봐. 야, 이 절대값 왜 붙였냐면은 LN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붙인 거예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 오케이? 야, LN 안에는 양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3차 함수니까 필연적으로 음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붙였고 3차 함수니까 필연적으로 근도 있기 때문에 그 근일 때는 어차피 LN이 정의가 안 되잖아. 그때는 그냥 y값 1로 빼래. 근데 봐봐.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뭐라 했어? 어쨌든 지금 ln에다가 합성한 건데 ln이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 증가 함수. 그럼 내가 늘 말했던 건데 1대1 대응 함수가 바깥에 겉함수로 있던 아니면은 이 함수가 속함수로 있던 어쨌든 1대1 대응 함수는 다른 함수의 개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니까 디테일만 잡아주면 돼.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위에 거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3차 함수를 만약에 그렸어. 3차 함수 일단 일반적으로 그려보자. 세근이 있어. 그려볼게. 얘를 그렸어. 근데 이 친구를 ln에다 합성할 거야. 이 친구의 절대값인 애를 합성할게. 합성해볼게. 야 그러면 잘 봐봐. 야 3차 함수가 0 되는 부분은 여기 밑에다 바로 그릴게. 0 되는 부분은 ln 입장에서는 점근선이지. x에 0 들어오는데 점근선이지. 응? 너네 ln x 할 때 이 친구 점근선이 누구야? x는 0. 왜? 얘 0 되는 부분 x는 0이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릴 건데 봐봐. 절대값 3차 함수 이렇게 생기면 개형이 안 변한다 했지. 얘 내려가는 개형이지. 내려가. 로그 함수가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렇게 생겼어. ln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생겼어? 올라가다 내려가? 올라가다 내려가. 여기 증가해. 이게 바로 합성함수야. 끝이야. 그리고 봐봐. 그리고 fx가 0인 부분에서는 뭐 찍으면 돼? y는 1 찍으면 돼. y는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y는 1이라고 하자. 이게 바로 gx 그림이야. 안 어렵다니까. 아니 외우라니까 얘들아. 1대1 대응 함수랑 합성 함수를 하면은 1대1 대응이 ln이랑 fx 두 종류의 함수가 있잖아. 둘 중에 lnx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은 얘 거 따라간다니까 개형을. 무슨 개형? 증가함수 따라간다니까. 근데 봐봐 디테일만 잡아줬잖아. 야 l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 0일 때는 점근선으로 해서 쭉쭉 내려가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다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이제부터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일단 봐봐. 문제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보자. gx의 극소를 찾아 읽어볼게. gx는 x는 1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이래. 그럼 내 그림 틀렸네. 내 그림 불연속이 3개인데? 이거 틀렸어. 1 제외하고는 연속이야 모두. 자, x는 2에서 극대이고 절대값 gx는 2에서 극소래. 절대값 gx 전에 먼저 할게. 야 잠깐만. 그러면은 fx 그림을 이제 이렇게 유추해볼게. 얘 이것도 안 돼. 왜냐면은 fx가 0인 애가 2개 나왔잖아. 점근선 2개 생기는 순간부터 불연속이 2개야. 안 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가정하자 해볼게. 알았지? 야 물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알아. 얘 먼저 해볼게. 알았지? 떠있다고 치고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 왜? 절대값 fx니까. 야, 여기만 불연속이고 이제 그릴게. 자 lnx에 이거 집어넣으면 감소한대. 대충 감소해. 자 여기는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 그냥 개형 그려. 되게 쉽지? 똑같이 그려진다니까 개형이. 여기만 그냥 이쪽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박아주면 돼. 자 그런데 이게 gx 그림이야. 일단 여기 x는 1이다. 여기서는 불연속이라며. x는 1이야. 문제가 뭐해? gx가 x는 2에서 극대래. 야 얘가 x는 2에서 극대였으면은 얘도 x는 2에서 극대여야 돼. 쌤 x는 2가 딱딱 서로 매칭이 똑같이 되나요? 정의역은 속함수가 따라간다니까. 속함수가 x는 2에서 극대였어? 그럼 합성함수도 x는 2에서 극대야. 대신에 봐봐. 그럼 얘의 함수값은 겉함수가 따라가겠지. y값은. 이 친구의 정의역은 속함수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외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담당해? 속함수가 담당해.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가 담당해? y값? 겉함수가 담당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렇지. 봐봐. 아니 근데 여기서 극대래. gx야 이거 gx. 근데 절대값 시험이니까 얘가 극소가 된대. 야 만약에 얘가 양수면 절대값 시험이면 극소가 돼? 안 되거든. 얘 음수란 뜻이네. 그러니까 음수이거나 아니면은 0이라는 뜻이네. 음수이거나 0이라는 뜻이야. 잠깐 밑에 하나 더 읽어보자. gx의 실근의 개수 3개. 야 봐봐. 얘가 음수라고 칠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몇 개? 2개. 안 되겠네. 아, 이거는 이거네. 이게 gx예요. 자, 여기서 1 찍으면 돼요. 1. 불연속인 부분 1이잖아요.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이게 gx의 그림이에요. 예, 절대값 씌우면 x는 2에서 극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근 3개 나왔습니다. 네, 끝났네. 야,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 x는 2에서 근이 돼 gx가. 그럼 봐봐. 원래 3차 함수에서 여기 함수가 1이라는 거 아니야. l은 1이어야지 0이잖아. 더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죠? 네. 이 정도로 다 나오나?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쓸게요. 다 나온다. 자,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fx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이고 자, 여기 x는 2에서 y값 1이래요. 자, 그럼 저는 fx 빼기 1을 쓸게요. 빼기 1을 쓰면요. x-2의 제곱이고요.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이고요. x-2에서 2분의 1이고 뭐 근이 하나 있나 보지 뭐 알파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거 못 쓰는 사람은 제가 언급할 게 없어요. 그 이때 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 지나면 되니까 알파 나오겠죠? 1,0 지나면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 2니까 알파가 3이네요. fx 다 구했으니까 뭐 구하면 된다고? g의 극소값이요? 여기 구하면 되겠죠? 극소값을 구한다는 건 얘가 원래 어디에서 극소였을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 하자. 여기가 3이라며. 그러면은 1대 1대 3분의 8이네요 여기가. 그쵸? 3분의 8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야 은수야 3분의 8 대입하면 얼마나 나와?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네가 계산을 해야지. 27분의 25예요? 25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바로 ln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극소값? 네, ln 27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있어? 5번에 있네요. 네, 정답입니다. 근데 님들 이 문제라니까 여러분들이 ln 안에 합성해 놓은 것 때문에 맨날 각성하면서 시작하면은 못해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봐봐요. 거의 대부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합성하면요 개형이 나머지 함수 걸로 따라가요. 개 쉬워요. 어떤 게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거 색은 갖는 걸로 해봤다가 이건 아니네. 이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려워요? 삼각함수랑 3차 함수 이런 거 합성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삼각함수도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죠. 3차 함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어렵긴 해요. 그쵸? 걔만 신경 쓰면 돼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걔만 그러면은 포기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열심히 해보면서 꼼꼼하게 할 건지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계속 어려워하시면 합성함수 계속 어려워하시면 답 없어요. 네.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10번 얘기한다 치면은 그 중에 두세 번은 그러니까 열심히 듣겠지 10번 다. 근데 그 중에 두세 번은 어떻게든 분위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언젠가 풀겠죠. 마지막 문제 사이클로이드 6번 할게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문제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네. 다시 6번. 가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 8짜리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8. x축을 따라 매초 2라디안씩. 매초 2라디안. 그러니까 각도가 그러면은 2t인 거네요. 1초당 2씩 증가하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의 각도가 되겠죠. 이렇게 각도를 정해놓고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dt분의 d세타가 1초당 세타가 얼마 되네요? 2분의
하나라고 시작하셔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봐봐요. 이걸 선택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세타로 문자를 두고 풀겠다는 거죠. 얘를 선택한다는 건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t로 두겠다는 거죠. 근데 뭐로 두든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수환이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환이의 그 어떤 원하는 부분 요거긴 한데 t로 두고 하는 거 지금은 안 하지 않을까?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뭘로 했는지 난 모른다 일단은. 뭘로 했어? 이걸로 했어요. 알겠어요. 수환이가 2kg 했으니까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세타로 두는 거를. 일단 문제를 볼게요. 근데 세타로 두는 게 좀 편하긴 한 게 나중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에 그 공이 있는데 좀 크게 그릴게요. 좀 크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한 번만 잘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 물론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이 이렇게 굴렀어요. 옆으로 굴르면은 이렇게 왔다 치면은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굴러서 왔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이 P라고 하는데 공이 구르면 P점은 이쯤으로 올라와 있겠죠? 뒤로 쭉 가 있겠죠? 구르면 그러니까 내가 제자리에서 구른다고 이 첫 번째 원이 제자리에서 구르면은 이렇게 돌면은 P점은 여기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굴러서 현재 이 원에서 P점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만큼 뒤로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구르면요. 좀 더 왔어요. 좀 더 구르면은 P점이 뭐 요만큼까지 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P점의 움직임을 쫙 표시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검은색 그래프예요. 진한 검은색. 그게 P점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시간당 P점이 찍힌 점들을 이어놓은 게 이 846번에 있는 진한 선 있죠? 예, 그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서 부를수록 넘어가서 근데 이것만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만큼 굴렀어. 처음 거 기준 세타만큼 구른 거야. 제자리에서 구른다고 잠깐 생각을 해볼게. 세타만큼 굴렀어라고 해볼게. 그래서 P점이 여기로 왔어. 제자리에서 구른다고 치면은 그럼 봐봐. 아니 여기다 할까 그냥? 아니 여기다 하자. 미안. 여기다 할게. 세타만큼 굴렀어 라고 할게. 근데 너네 이거 알아야 돼. 이 노란색의 길이 있지. 이만큼. 그렇지. 얘가 이렇게 P점이 굴렀다면 이만큼. 봐봐. 요만큼 앞쪽에도 따라라락 붙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선들이 따라라라락 붙어가면서 이리로 왔을 거 아니야. 공이 딱 굴릴 때 바닥을 찍으면서 나가잖아. 그렇지. 드르르 찍으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P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앞쪽은 이만큼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서 따라라락 탁 붙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알아야 돼? 이 구른 만큼의 거리랑 이 거리로 할게. 앞에 거 말고 구른 만큼의 거리랑 이 바닥에 딱 붙은 이 거리가 같아야지. 이 거리가 같아야지. 물론 이제 이 점들이 따라라라 붙었습니다 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 아니 이만큼 붙으면 이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하여튼 얘기했다.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첫 번째 컨셉이 뭐야? 바닥에 계속 닿아가면서 얘가 굴러갈 건데 바닥에 닿은 만큼인 요 거리가 이 친구의 호의 거리와 같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내려갔으면 여긴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 거리랑 사실 이 거리도 같은 거야. 이 호의 길이도. 느낌이 오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컨셉이 일단 이거 첫 번째로 하나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 8세타입니다. 호의 길이 8세타예요. 반지름 8이에요.
그쵸? 8세타. 됐어, 언제야? 자, 그럼 봐봐. 네, 일단 이거를 인지하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럼 제가 P점의 위치를 구할 건데, 들어보세요. 어차피 P점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항상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중심을 먼저 찍어야 돼요. 중심이 얼마나 움직이냐, 중심점을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 P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 중심점 찾기 쉬워요. 잘 보세요. 어차피 원이 아무리 굴러가도 중심은 계속 이렇게만 움직이죠. 중심은 계속 같은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는 항상 8이죠. 중심의 y좌표는. 중심의 x좌표는요? 이거잖아요. 중심의 x좌표는 이거잖아요. 저게 먼저 찍혀야 돼요. 사이클로이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굴러가는 문제는 땅바닥을 닿는 이 거리만큼이 얘가 굴러간 후의 거리예요. 그걸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네, 쉽죠? 중심의 좌표는 여기까지 구하면 자, 이제부터 보세요. P점은 중심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P점은 중심으로부터 x는 이만큼, y는 이만큼 떨어져 있네. 근데 제가 이만큼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반지름 8이라며 8 사인 세타만큼 왼쪽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현재 이 P점의 좌표는 중심으로부터 중심 8세타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 8 사인 세타만큼 옆으로 빠졌네요. 왼쪽으로. 아래로는 y좌표 8로부터 8 코사인 세타만큼 밑으로 빠져 있네요. 그렇죠? y좌표는 이렇게 P점을 찍으면 끝납니다. P점을 저렇게 찍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외워야 돼요. 굴러간 후의 길이가 P가 올라간 후의 길이가 이 길이와 똑같아. 그냥 외우시고요. 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똑같아. 외우시고요. y좌표는 모르면 바보죠. 그 다음에 아무데나 P점 찍고 P점은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면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돌수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P점의 x, y 좌표는 저렇게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뭐 하나 있냐면은 3분의 파이 때 속도를 진짜요? 속도요? 근본 있다 그래도 야 속도니까 뭐라고 써야 돼? 벡터로 써야 돼? 이런 문제 처음 봐. 속력을 항상 구하라고 벡터로 표시하게 안 되게끔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래 일단 미분해볼게. 그럼 야 이게 P의 위치니까 뭐에 대해 미분하라고? 속도 구할 거면 시간에 대해 미분해야지. 그럼 VP는 8 dp 그냥 한 번에 미분할게. 8 빼기 8 코사인 세타에 dt분의 d세타 마 미분하면은 8 사인 세타에 dt분의 d세타죠. 제가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구해볼게요. 언제요? 3분의 파이 초 후에요? 에이씨 뭐야. 어차피 이걸로 하는 게 맞았잖아. 세타가 얼마에 들어줬으면 좋았어. 야 3분의 파이 초 후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겠다. 3분의 2파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니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2 게다가 dt분의 세타 2였으니까 2 그래서 24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4루트 3 게다가 dt분의 세타 2였으니까 8 요게 속도네요. 예, 이렇게 쓰면은 올바릅니다. P는 3분의 8이 이러면은 정답이 맞는 거예요. 네, 콤마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적분 넘어가면 되는데 적분적 오늘 숙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거를 풀고 다음 시간에 부분적분, 치환적분 설명을 좀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구나. 다음 시간에 숙제 끝까지구나. 그렇구나. 일단은 좀 풀면서 합시다. 99번. 99번. 네.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문제가 나오면 그때 좀 얘기해 볼 건데 899번은 부분적분 문제가 아니죠. 네, 한번 가볼게요. 자, F'X가 얘는 그냥 적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K 돼요. 우리 되게 이렇게 잘 안 주죠? 그냥 여기 무한대로 주죠. 네. 늘 구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0보다 크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친구 어떤 애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애니까 그냥 이렇게 쓰죠. 자, 얘 분의 1에 x 플러스 1 분의 1에 k 마이너스 1제곱인 함수니까 우리는 어차피 얘가 x가 0보다 크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은 걸 알아요. 첫 장이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죠 이거? 좀 의아한데요. 얘를 계산해 보면은 x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나왔죠? 그쵸?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이거 적분을 못하면 어떡하냐. fx는 x 더하기 야 lnx는 누굴 미분하면 나오는 애요? x분의 1은 누굴 미분하면 나오는 애요? lnx죠?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근데 x 양수라 했으니까 이제 없어도 됩니다. 문제에서 x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더하기 c 이게 fx. 야 이거 적분 못하는 건 에바잖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그치? 1이 2라 그랬으니까 c가 1이다.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899번 왜 질문이 많죠? 그냥 빙비수열 앞에서 하던 거잖아요. 뭐 못했는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알았다. 네. 인생아 정신 차려야지. 네. 다음 문제 해볼게요. 다음 문제는 911번이요. 911번 부정적분, 치환적분 들어가기 전이군요. 911번까지 하고 치환하고 부분적분 잠깐 설명할게요. 야 일반 적분은 설명 안 한다. 사인 적분하면 뭐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고 이런 거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에바인 거고 그건 얘네가 당연히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중요한 걸 보시면 되는 거니까 911번까지는 치환적분 전이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데 f 프라임 x가 k의 sin 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인데 일단 이건 알았고 자, f 4분의 파이가 f 마이너스 파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할게. 야 이거 뭐 어렵냐? 야, 뭐 프라임이 갈라져 있으면 뭐 어쩔 건데? 그럼 fx 구할 때 그냥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잖아. 범위는 그대로인데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 적분하는 게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 적분이 쉬우니까 바로 할게. 쟤는 마이너스 k의 코사인의 x 플러스 x 더하기 c1이야. 야 밑에 거 접근하는 게 어렵다. 그럴 수는 있는데 봐봐. 얘들아 미분에다 탄젠트 제곱인 건 없어.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을 좀 이용할게. 그래서 탄젠트 제곱이 몇만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쓸게. 됐니? 1 타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 제곱으로 해서 탄젠트 제곱을 없앨게. 야 이거는 적분하면 탄젠트잖아. 이제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탄젠트의 x 더하기 c2 해가지고 범위 알맞게 줬잖아.
4분의 파이는 여기 집어넣고 4분의 파이 넣었더니 2분의 파이야? 잠깐만 4분의 파이 넣었더니 2분의 파이야? 이거 플러스 1이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어봤더니 9 마이너스 파이야. 마이너스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잠깐만 K 더하기 C1이 9라고? 이거 연속 이거 해야 되겠구나. 자 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할게요. 일단 여기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K 플러스 C1 빼기 파이가 나왔고요. 9 마이너스 파이니까 얘가 9입니다. 근데 쌤 그러면은 C1하고 K는 뭘 어떻게 구하나요? 자 얘네 모두 0 넣어봤을 때 연속이라는 걸 이용해야죠. 왜요? fx가 연속이었으니까 fx가 연속이었고 미분 아니야. fx가 미분 가능했으니까 프라임 x가 연속이었겠죠. 프라임이 연속인 걸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프라임이 연속인 거 어떻게 알지? 자 0 집어넣어볼게요. 0 넣으면은 야 뭐야 이거 미분 가능한 수라고 했잖아. 0 넣었을 때 연속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해요. 자 0을 넣었을 때 연속 맞아요. 둘 다 1, 1 지납니다. 봐봐요. f'이 연속이다.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니까 0 넣으면 1, 0 넣으면 얘가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휴, C가 5예요. K는 4입니다. 됐죠? 네, 정할게요. 네, 5번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시한 조건하고 부분 조건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 뒤에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풀게요. 한 번에 풀게요. 다음 시간에. 부분 조건의 원리나 치환 조건의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지워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푸니까 조금 힘드네. 힘이 들지만 원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잠깐 설명해드리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치환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함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예를 들어 합성함수 같은 거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특히 이런 애를 치환하고 싶으면은 이 친구의 프라임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이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멘트인데 내가 이거 치환 조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미분한 것 같은 애가 막 굽혀져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치환 조건이 있구나 하고 치환 조건 하려고 대상을 찾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정시반에서는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정시반에서는 이거 좀 치환하는 게 맞나 싶은데 치환 조건 그냥 해서 푸는 쉽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지난번 정시반 마지막 문제는 심지어 이랬죠.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였나 하여튼? 이런 문제였어 내 기억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인테그랄 fx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fx 잘 들어봐.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fx dx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fx는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은 잘 들어봐. 너네 fx 적분을 지금 못하게 생겼잖아. 이 안에 있는 애 때문에 쉽지 않잖아. 봐봐. 되려 내가 그래서 이걸 치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필요해? EX가 필요하죠? 차라리 양변에 EX를 곱해주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쪽을 인테그랄 자 치환할 거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1이고 뭐 집어넣으면 5가 나와? 2잖아. 그러면 1부터 2까지 2x fx 제곱 플러스 1을 차라리 적분을 해보자. 0인데, 그치? 라고 쓰면 봐봐. 문제에서는 분명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뜬다고. 봐봐. 이거 치환해볼게. x제곱 플러스 1이 2t지? 얘를 t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2x dx가 dt니까 자 2x랑 dx 대신에 dt를 쓰고 치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t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 x가 0일 때 t는 1로 바뀌고 x가 2일 때 t는 5로 바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나왔죠? 이거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옆에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부분적분, 치환적분 하면서 이런 식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는지 집중해야 돼.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냥 쉽게 풀어. 봐봐. 분명히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주면은 이 친구 쌩으로 접근 못해. 그래서 이 친구 접근할 때 치환적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에 미분체 2x를 모조리 곱한 다음에 치환하고자 하면은 의외로 답에 도달한다 이거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눈에 보이면 치환하는 거고 안 보이면 얘네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치환적분의 어떤 그 모토인 거니까. 이거 말고도 치환적분은 그 수많은 어떤 그 유형들이 있어.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냐? 그 예를 들어 뭐 인테그랄 루트 x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 dx 이런 애가 된다. 아니죠 이거죠. 그리고 인테그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냐? 하여튼 이거분의 1 dx라든가. 하여튼 수많은 치환하는 어떤 유형들이 많거든요.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익혀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뭐다? 프라임을 찾는 거예요. 프라임. 얘네 말고도 당연히 얘네도 치환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테그랄 사인의 세제곱 x dx 이런 것도 치환적분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랄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랑 사인 x로 나눈 다음에 내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가 미분체가 되니까 문제 해결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눈치가 좀 좋아야 되고요. 좀 많이 좋아야죠. 그렇죠? 이제 부분적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적분법 저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하는데 어차피 여기 유형 치환적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문제 풀 때는 적어도 프라임이라는 거 있지. 니네가 치환할 거에 대한 치환체에 대한 프라임 찾는 거에 집중해. 알겠죠? 부분적분법은 뭘 잘해야 되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써볼게요. 부분적분법의 모토는 고배함수니까 그걸 먼저 쓰겠습니다. fx 곱하기 gx라는 아이를 미분하면 f'x gx 플러스 gx fx g'x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이 친구 제외하고 얘를 넘겨볼게요. 넘길 때 순서를 좀 바꿔 써야 될 것 같아. 자, gx 곱하기 fx의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x fx는 f 프라임 x 곱하기 gx라고 쓰는 데에는 아무도 이함이 없죠? 뭐 어렵지 않죠?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데 얘 남기고 이거 넘겼으면 넘겼어.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내가 이 친구 이것도 바꿨어야지. gx 바꿨을게. gx 곱하기 f 프라임 x.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의 적분이 궁금한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졸라 어이가 없게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졸라 어이가 없게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애 접근을 하고 싶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 자식은 미분되어져 있는 애인가 보다.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 왠지 이런 애 미분한 거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해줘야 돼. 봐봐. 누군가는 프라임이잖아. 이해했어? 좀 먼저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 내가 고배함수에 대한 미분법으로 인해서 나왔다고 했지.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은 주로 언제 하는 거야? 고배함수가 적분 들어왔을 때 하는 거야. 근데 졸라 웃기게 얘도 치환적분법도 고배함수야.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치환적분은 고배함수인데 걔네가 계열이 같아. 뭐 삼각함수만 모여있거나 지수함수만 모여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부분적분은 계열이 달라. 다항함수냐, 다항함수, 지수함수, 뭐 다항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계열 다른 애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물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통상적인 거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잠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 이 부분적분의 모토를 알아야지. 모토가 뭐야? 두 개의 고배함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새끼는 누군가 미분된 애인 것 같은 거야. 누군가 미분된 애인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도. 얘는 그대로 있는 애인데. 그러면은 봐봐. 이거 양변에 접근했어. 이렇게 접근을 했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 이거 접근하면은 얘 미분한 걸 접근하면 그냥 이거지. 그대로 나오고 얘는 모르지 뭐가 나올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자,